하는 평균 비교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구조는 이렇게 그룹 1, 그룹 2가 있겠고요. 이 두 집단의 각각의 데이터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뮤 D는 이 두 데이터의 차이 데이터인 이 D바의, 그러니까 이 D바, 이건 표본 평균이죠. 모평균을 이렇게 뮤 D라고 표시해 놓은 것이고, 이것의 의미는 이 첫 번째 집단의 평균인 뮤 1하고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인 뮤 2하고 같지 않다는 의미죠. 귀무가설은 이에 반하는 내용은 같다 또는 비슷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독립인 두 집단의 평균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유의 수준을 정하죠. 알파, 예를 들면 0.05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표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두 집단 데이터 차이의 모평균, 즉 이 뮤 D를 우리가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으로 데이터의 표본 데이터의 차이인 차이의 평균인 D 바를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D 바를 표준화한 통계량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서로 독립이 아닌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T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통계량을 이용을 합니다. 서로 독립이 아닌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체육관에서 회원들의 운동 전후 체중을 비교해 보고 싶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전후에 평균 체중이 차이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8명을 조사했다고 가정해 보면 이렇게 8명을 조사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데이터 58과 운동 후 데이터 52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데이터이죠. 두 번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람,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표본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58과 52, 62와 60, 62와 63 이런 데이터들은 같은 개체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서로 독립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 전에 체중이 높았던 사람은 운동 후에도 체중이 높게 또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운동 전에 체중이 낮은 사람들은 운동 후에도 체중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운동 후 데이터는 운동 전후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서로 독립이 아닌 경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이터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증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검증을 하면 됩니다. 먼저 가설을 세우고 유의 수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표본 데이터로부터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고 이 검정 통계량을 제가 T라고 이렇게 써놨죠. 이 T라고 써놓은 이유는 이 검정 통계량이 T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고 T분포로 이용해서 이렇게 네 번째 단계에서 유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유의 확률을 계산을 했으면 이 유의 확률과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유의 수준을 비교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판단하면 됩니다. 통계적인 유의성을 판단한다는 의미는 귀무가설을 채택할 것인지 대립가설을 채택할 것인지를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유의 확률이 0.0008로 계산되어졌고 유의 수준은 우리가 0.05 양측 검정이니까 0.025를 고려하면 이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이 데이터의 근거에서 보았을 때 운동 전후 체중의 평균이 똑같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즉 체중 감소라는 운동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체중이 감량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엑셀을 이용해서 서로 독립이 아닌 이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데이터는 앞에 이 전체 데이터에서 졸업 연도, 그 다음에 전공, 그 다음에 Q1 점수, Q2 점수만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졸업 연도는 이제 2019년도 있고 2020년도도 있죠. 전공, 메이저도 1, 2, 3, 4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중에서 제가 2020년도 데이터 중에서 전공 3인 경우 2020년에서 전공 3인 데이터는 이만큼이죠. 이만큼의 데이터만 다시 말해서 2020년 졸업자의 전공 3의 Q1하고 Q2 점수만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 Q1 점수, Q2 점수는 같은 사람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응답한 점수입니다. 즉 Q1하고 Q2는 서로 독립이 아닌 그런 데이터 형태인 것이죠. 이 Q1하고 Q2 점수 평균이 모집단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지 않은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가설을 세워야 되죠. 이렇게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을 세운 다음에 유의 확률을 유의 수준을 정하고요. 유의 수준은 뭐 0.05 그렇게 정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고 유의 확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유의 확률과 두 번째 단계에서 정해놓았던 유의 수준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는 것이죠. 자, 이 검정 통계량을 먼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분석을 클릭하고요. 아랫부분에서 보면 T검정 쌍체 비교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이 쌍체 비교라는 의미는 쌍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같은 개체로부터 나온 데이터는 서로 이렇게 쌍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T검정 쌍체 비교 방법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고요. 변수 1은 데이터가 여기서 여기까지, 변수 2는 여기서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가설 평균차는 당연히 0이겠고요.
귀무가설이 차이가 없다는 것이니까 차이가 없으면 0인 것이죠. 그리고 출력 범위를 이 L2부터 이 부분의 분석 결과를 보여달라 이제 그런 의미죠. 이렇게 지정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검정 통계량은 다시 말해서 이 값이죠. 독립이 아닌 두 집단의 평균 비교 후 검정 통계량은 이 t 값을 쓴다고 했으니까요. 이 t 값을 계산해 보면 0.552 정도로 계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T분포에서 유의 확률, 우리는 지금 양측 검정을 하고 있으니까 유의 확률을 계산하면 이 값으로 계산이 된다는 의미이죠. 즉 M14셀에 이 검정 통계량이 계산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유의 확률과 앞에서 우리가 정했었던 유의 수준 0.05죠. 0.05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유의 확률이 0.598 거의 0.6 정도 되죠. 유의 수준은 0.05죠. 이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0.05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는 의미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에 근거해서 보았을 때 2020년 졸업생 전공 3의 Q1과 Q2 평균이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